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회사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한상재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준비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모아 데이터는 ICT 인프라의 장애로 인한 손실 방지를 목표로 전산 장애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장애 예측 솔루션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아 데이터의 한상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5년차 회사이고요. 2016년에 제품을 출시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대형 사이트의 레퍼런스를 구축을 하고 올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IT 보안 쪽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쪽에 연구소 회사에 연구소장을 하면서 한 20년 이상 이쪽 IT 쪽에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멤버들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설립하고 엔젤 클럽 투자하고 여기 지금 다 모이신 분들과 같이 처럼 클라우드 펀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총파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초기 총파 계약 형태로 해서 자금 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ICT 자원을 장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애 예측 솔루션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ICT의 중요성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시스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이쪽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장애로 인해서 저희 국내에서 연간 14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장애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서 착안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든 거는 이런 인베디드 플랫폼 형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수행을 하려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수행이 되는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고성능 인베디드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패키지화돼서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 쪽 이런 쪽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납품해서 구축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인공지능 시스템 장애 예측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자기가 몸이 이상하면 내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약을 사 먹는다든지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그널을 계속 토해내긴 해도 자기가 아픈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평상시에 시스템에 대한 컨디션을 갖다가 학습해놨다가 이 시스템이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예측하고 상태를 미리 알아서 담당자한테 알려줍니다. 얘가 좀 이상한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담당자는 얘가 그냥 아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이런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원인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UI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설치가 되고요. 저희 UI의 특징은 기존의 시스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SI 형태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개발해 주는 거죠. 각 업체별로. 근데 저희는 위젯 방식으로 있어서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분들이 같은 회사들에도 분야들이 다 틀려서 보고 싶어하는 화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런 위젯 형태를 자기가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편집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다음부터 자기가 로그인하게 되면
자기가 편집된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편집된 화면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를 예측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약간 뭐 그림 색깔이 좀 겹치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를 보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20분 미래까지 저희들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20분 미래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여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 여기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뭔가 표시를 했어요. 그럼 그걸 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앞으로 10분 뒤에 발생할 것 같은데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웹을 그냥 접속하시잖아요. 네이버를. 그러면 웹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이제 거기에 연결된 와스도 있고 DB도 있고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서비스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만 하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서비스 관점에서도 어떤 장비,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를 이루는 것 중에서 어떤 장비가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런 로그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이런 에러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어떤 와스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시스템 모니터링 부분에서 1세대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시스템별로 보는 거였다면 저희들은 이제 4세대 장애인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합해서 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 NMS라든지 SMS 같은 경우에는 서버면 서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통합해서 전체를 같이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통계 방식을 사용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뭐 금방 증권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쪽에 증권에서 많이 이제 쓰는 방식이 이제 시계열을 많이 써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계열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장애를 예측하기에는 부정확하고 정확할 수가 없고 통계 기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각자 이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성능 정보,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들이 성능 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 주권 얘기를 따지면 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만 보는 게 아니라 평판 정보가 있겠죠. 어떤 회사는 어떤 것들아 이런 것처럼 각 시스템들은 로그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로그를 가지고 많이 어차피 담당자들도 로그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로그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의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학습하고 예측하고 장애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에 관련된 고성능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현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처리 관련해서도 기존 시스템 대비 저전력으로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빅데이터 등록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장애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분류하는 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이제 올해 1,900억 정도 시장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타깃으로 잡고 있는 2020년에는 2,5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총판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2017년에 매출은 이제 16억 9천만 원 낸 거예요. 5년도에 이제 출시하고 첫 해가 이제 17년에
17억 정도 했고 올해 상반기에 15억 정도 했고요. 지금 현재 확정이 20억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한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SK라든지 뭐 이런 그 업체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장애 예측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 관리에 관련된 예측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20년에 25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강재입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사실 기존에도 아까 3세대, 4세대 보여주셨지만 기존에도 어떤 그렇게 유사한 형태의 그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지만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더 개선하거나 바꾸는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익숙해져 있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교체나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좀 진입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큰 차이점이 있는지 유저 입장에서 그게 좀 더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이제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교체하는 장비가 나중에는 기존 시스템을 저희들이 대체하는 장비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곳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 시스템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죠. 대법원도 그렇고 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쪽에서 하는 거랑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아까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걸 같이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기존 시스템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S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버만 보는 거고요. 서버 하드웨어 쪽만. NMS는 네트워크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DB 모니터가 있고요. 마스 모니터가 있고 각각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제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는 보완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업하는 방식은 기존 시스템하고 있는 사이트에도 충분히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대형 사이트들인데 그런 사이트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스템들이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같이 지금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다 대체를 하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심프로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일어날 확률과 그때의 대비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이요? 당연히 저희 시스템도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도 장애가 날 수 있는데 저희 시스템도 저희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도 장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중화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자체는 아까 이제 하드웨어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플랫폼 자체가 2중화, 3중화 돼 있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별도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애가 나더라도 동작하는 데 이상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 장비에 대해서 장애가 나게 되면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편하게 AS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도 장애가 나면 당연히 AS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또 저희도 ASB를 납품하고 1년 지나면 ASB로 계속 받거든요. 고정적으로 메인터너스비를. 저희들이 고장이 안 나면 그걸 받을 필요가 없겠죠.
네, 질문을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주요 고객사의 한전,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업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기업 매출이 좀 뭐 SK나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쪽 ICT 쪽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좀 진입의 벽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도 좀 빠르게 좀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품 출시한 지가 지금 이제 겨우 2년 차 이제 뭐 2년 돼가고 있는데 기업은 좀 더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뭐 여러 군데 어프로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공공기관은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되고요. 뭐 테스트해서 이상 없으면 예산 잡고 그 다음에 사시는 건 그냥 가는데 기업들은 테스트해도 그 다음에 해외 가면은 뭐 다른 이렇게 원인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SK그룹하고 지금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그 검토하는데 거의 1년 넘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 발표 진행해주신 모아데이터 한상진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옆에 부스가 있으니까요. 혹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